스티푸스, 안돈 체홉.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 흡연석에는 클리모프라는 젊은 장교가 앉아 있었다. 클리모프의 맞은편에는 선장처럼 머리를 깎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차림새로 보아 돈 꽤나 있는 핀란드인으로 보였다. 그는 기차 안에서 내내 파이프 담배를 태우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장교시군요. 내 동생도 장교예요. 해군 장교지만 크론슈타트에서 해군으로 복무하고 있죠. 모스크바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부대가 거기 있습니다. 결혼하셨나요? 내 동생도 장교예요. 해군 장교. 하지만 결혼했습죠. 자식이 벌써 셋입니다. 핀란드인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바보처럼 웃으며 악취나는 파이프 담배 연기를 연신 뿜어댔다. 클리모프는 오늘따라 유달리 몸이 좋지 않은 데다 똑같은 질문에 답하느라 핀란드인이 죽도록 싫어졌다. 역겨운 핀란드 놈들.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역겨운 놈들. 클리모프는 점차 자신이 도무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좌석이 그를 떠받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팔다리는 어쩐지 공중에 떠있는 기분이었다. 입안은 계속 바짝 말랐으며 머릿속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뿌연 연기로 가득 찼다. 그의 생각들조차 자신의 머릿속을 벗어나 밤안개로 뒤덮인 기차 안을 떠돌아다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힘겹게 머리를 겨우들어 물을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바짝 마른 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좀 더 편하게 자세를 바꿔 잠을 자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은 핀란드인은 몇 번인가 졸다가 깨게 반복하며 담배를 계속 피워댔다. 이렇게 역겨운 기차 안에서 어떻게 먹을 생각이 날까? 그가 겨우 몸을 일으키고 물을 마시고 객실로 들어왔을 때 핀란드인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옆좌석에 앉은 여인은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여기가 무슨 역이죠? 여기가 무슨 역이에요? 역에는 언제 도착하죠? 모르겠다고! 그만 좀 물어!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독감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내 동생도 장교예요. 해군 장교. 핀란드인은 창틀에 대고 담뱃재를 톡톡 털더니 해군 동생 얘기를 시작했다. 클리모프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자기 방에 놓여있는 푹신한 침대와 찬물이 담긴 유리병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를 매일 부드러운 미소로 챙겨주던 사촌동생 카차를 떠올렸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시원한 물을 마시기만 하면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당장 사라지고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우편물 실었나? 실었어! 역에 정차할 때마다 종소리와 호루라기 소리들이 신경질적으로 울리며 끊임없이 클리모프를 괴롭혔다. 클리모프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좌석 구석에 얼굴을 쳐박고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사촌동생 카차와
하인 파벨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떠올린 다정한 이들조차 희미한 형체로 빙글빙글 돌더니 사라졌다. 그가 온 힘을 다해 머리를 들려고 마음먹었을 때 기차 안은 벌써 밝아져 있었다. 승객들은 외투를 걸쳐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기계적으로 집마차를 불렀다. 집에 도착하자 숙모와 이제 18살을 맞이한 사촌동생 카차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카차는 공책과 연필을 들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가 교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들의 반가운 질문과 안부 인사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마냥 걸어가다 털썩 쓰러졌다. 클리모프! 클리모프!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옷이 벗겨진 채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걸 깨달았다. 물이 든 유리병과 하인 파벨이 보였지만 그 무엇도 편치 않았다. 그의 사진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고 혀는 바싹 말라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었다. 심지어 기차 맞은편에 만난 핀란드인의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소리조차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다. 침대 옆에 있던 검은 수염을 한 의사가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 좋습니다. 다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 젊은이, 기운을 놓지 마세요. 왜 내게 젊은이라는 거요? 날 언제 봤다고 아는 척해? 좋습니다. 좋아요. 진정하세요. 그럼. 기차에서처럼 집안에서의 시간은 놀랄 만큼 빨리 흘러갔다. 침실에 비치는 대낮의 맑은 빛은 어느새 한밤의 암흑으로 바뀌었다. 침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향냄새, 향을 치워! 그가 아무리 외쳐도 주변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단지 어딘가에서 사제들이 나지막히 기도하는 소리와 누군가 계단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클리모프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침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열린 창문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우아한 빗줄기가 물병 위에서 춤추듯 흔들리고 있었다. 밖에 구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걸 보니 거리의 눈은 이미 녹은 모양이었다. 햇살과 정겨운 가구들이 보이자 클리모프가 맨 처음 한 일은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아마도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어 처음 세상을 보았을 때 느꼈을 법한 끊임없는 행복감이 클리모프를 충만하게 채웠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다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 제게 소금친 호밀빵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가져다 드리죠. 울보르군요. 숙모,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티푸스야. 그랬군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카차는 어딨죠? 지금 집에 없어.
교사 시험을 치고 잠시 어디 들렀나 보다. 네, 그렇군요. 숙모,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너에게서 티푸스가 전염됐어. 가차는 세상을 떠났단다.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 장례 치른 지 사흘째야. 네? 뭐라고요? 가차가 하나님, 난 왜 이리 불행한가요? 하나님, 난 왜 이리도 불행합니까?